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호남 현역 의원 교체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출마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K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은 현직 국회의원과 새 인물이 대결할 경우 새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6.8%에 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과 달리 민주당 호남 현직 국회의원의 물갈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특성상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이 크고 경선에서는 4년간 현직으로 활동하며 권리당원을 확보한 강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치 신인이 현역이 닦아놓은 텃밭에서 조직력과 그리고 또 신뢰관계에 입각해서 이 권리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돈봉투 사건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국회의원 10명에서 20명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 서너 명이 포함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앞으로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는 물론 출당이나 제명까지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배제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입지자들이 총선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양영일 전 국회의원이 광주 동라물에서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목포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 예정자는 광주 전남에서 70명을 넘어섰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의 선전으로 축구 불모지였던 광주도 응원 열기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젊은 명장 이정효 감독이 가능성 있는 유망주들과 알짜 선수들을 이끌며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K리그1 5위와 FA컵 16강 진출. 2023 시즌 프로축구 개막 2달이 지난 현재 광주FC가 유지하고 있는 성적입니다. 2부 리그에서 이제 막 승격한 팀의 성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침없는 상승세입니다. 지난달 18일 인천전 이후 FA컵 경기를 포함한 최근 5경기 성적만 무려 4승 1패입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팬들이 열광하는 광주 축구의 매력은 화끈한 공격력입니다. 강팀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공격 앞으로를 외치는 이정효 감독의 공격 전술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팀 합계 무려 7골의 골 폭죽이 터졌던 지난 16일 대구FC와의 원정 경기는 7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흘러갔는데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 플레이를 해서 또 승점 3점을 챙겨온 만큼 그 분위기를 이어서 내일 홈에서 맞는 8라운드 강원FC와의 맞대결도 역시 우선 전략은 공격입니다. 경기장에 많은 팬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골을 넣을지에 대한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역대급 공격 축구로 K리그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광주FC가 강원을 잡고 리그 3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전 6시에 광주 전역, 오전 7시에는 전남 서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새벽 1시에는 전남 동부권에 미세먼지 경보가, 어젯밤 9시에는 전남 중부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부터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황사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황사가 내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을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도로에서 50살 A씨가 몰던 마을 버스와 32살 B씨의 오토바이가 충돌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마을 버스는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으로 승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빛골 전남대병원의 신임 병원장으로 선종근 정형외과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선 병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취임식에서 콤팩트한 경영과 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병원 수익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빛골 전남대병원 진료지원실장과 진료부장, 정형외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체험 한마당이 무안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은 오늘 무안 남학중앙공원에서 2023년 전남 청소년 다시 피어나 봄 행사를 열고 3D 펜과 로봇 축구, 블록 코딩 등 30개 동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6월 전남 청소년 행복성장 혁신지구 선포식과 9월 제2회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 등 도내 청소년을 위한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광주 호남대학교 천연잔디 구장에서 18개 지회 회원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체육대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족구와 승부차기 등 명랑운동의 형식으로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남도일보가 우승, 뉴스원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암군이 농업인 만여 명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24일부터 지역 농협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업인 만 281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영암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공익수당 61억 6,8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3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전남 24개 마을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전남 마을기업 신규 9곳, 재지정 8곳, 고도화 7곳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인 2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들은 선정 유형별로 각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